그래서 건강한 지방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을 말합니다. 굉장히 나쁜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건강한 지방은 말 그대로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지방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세포막도 이중 지질막으로 지방으로 덮여져 있고요. 또 인체도 체지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우리 뇌세포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또 인체의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도 역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 체지방 다이어트 하면서 어떤 분들 체지방을 너무나 줄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여성분들이 월경이 오지 않는다거나 여러 이상 반응들이 임신이 안 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방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방 하면 왠지 지방을 빼내야 되는 비만 다이어트 관점에서 굉장히 나쁜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지방이고, 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1950년대 앤셀 키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지방이 비만의 범인이다 라고 해서 지방 자체가 터부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을 이제 나눠서 말을 하는데, 우리 느낌상으로 포화지방 하면 왠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 하면 좋은 지방,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상식입니다. 포화냐 불포화냐는 탄소와 수소 결합의 상태가 구조가 짝꿍이 맞아서 포화된 상태냐, 이게 포화고요. 짝꿍이 하나 맞지 않는 게 불포화 상태. 그냥 탄소와 수소의 구조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 포화냐 불포화는 건강상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건강한 지방은 최대한 저는 자연의 질서에서 늘 생각을 하니까 자연 유래의 지방이 가장 좋은 지방이고, 이 지방들은 어떤 지방은 포화이기도 하고 불포화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불포화하면 대부분 좋은 지방을 알고 있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죠. 네, 물론 좋은 지방 맞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너무 지나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너무 꼭 필요한 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불포화 지방산 하면 이제 또 나쁜 지방으로 생각을 해서 코코넛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자연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불포화라는 그 한정적인 영양 상식에 의해서 또 나쁜 기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틀린 지식입니다. 포화, 불포화는 그 구조의 차이일 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또 이 원주민들, 약이 없던 원주민들에게는 항바이러스 성분들이 있어서 이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 오일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지방,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지방.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랜스라는 것 자체가 엇갈렸다라는 뜻인데요. 이 지방을 많은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라면을 튀긴다거나 과자를 튀긴다거나 여러 가지 기름을 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기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좋은 지방산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되고 다양한 이제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 뭐 0g 이런 거 반드시 체크하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0g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공된 음식은요, 최대한 조심하시고, 또 길에서 파는 그런 튀긴 음식이나 여러 번 사용한 그런 튀긴 음식, 뭐 치킨도 우리가 내가 먹은 치킨이 그날 짠 새 기름으로 튀긴 치킨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네, 안전한 기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은 또 엇갈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이 이상한 지방입니다. 맛있는 지방은, 지방 자체는 사실 고소한 맛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의 유혹을 끊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빵도 이 버터, 여기에 이제 기름 성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고소한 맛, 그 유혹을 우리가 끊기는 어려운데요. 자연의 산물에서 이 고소한 맛을 느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견과류도 지방이 되게 많잖아요. 이 견과류에 들어있는 거의 뭐 50%에서 많게 70%까지 지방인데요. 견과류를 열심히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충분한 좋은 지방, 또 건강한 지방, 또 맛있는 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지방의 특징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뭐 과일을 드실 때 아보카도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자연의 또 생선 요리, 뭐 연어나 고등어를 통해서도 맛있는 지방들을 우리가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에서 본다라면 제가 추구하는 것은 식물성이 대부분입니다. 예, 동물성은 저도 뭐 가끔 뭐 육식을 하기도 하고 뭐 생선 그 해산물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물의 형태가 사람에게 맞는 형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름도 식물성 기름이 훨씬 더 사람에게 안전하고, 바로 이제 포화냐 불포화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동물의 지방, 돼지 기름이 이제 포화 상태라서 이게 해롭다, 포화는 다 해롭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던 건데요. 동물성은 일단 고기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소화 요소가 100%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성분들은 몸에 다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은 최소로 줄여주시고 식물성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에게 훨씬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살이 빠진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부신이 자극하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뭐 잠깐은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문제는 이 만성적인 호르몬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는 이 환경에서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몸에 있는 반응들이 기존의 반응보다 굉장히 더 2배, 3배 가속화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게 남아있던 여러 당 독소들, 또 여러 뭐 밀가루 섭취로 인한 여러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염증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것과 염증이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할 경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음식도 조심하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게 제가 조용히 혹시 몸에 무슨 염증 있지 않냐고, 무슨 염 있지 않냐고 여쭤보면 의외로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도 계시고, 의외로 이제 염증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몸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방 분해는 그 다음 일이 돼요. 이 과정에서 살기 위해서 몸은 염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먼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고 살을 빼려는 시도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염증이 많아지고 지방 분해,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줄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죠. 마음이 편해지는 환경에서 너무 편한 상태가 아니라 적당하게 편한 상태에서는 이제 몸에 건강한 이 반응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죠. 간도 적절하게 지방 분해를 잘 해내고 여러 신체 기능들이 원활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이 지방 분해라는 다이어트의 목표를 이루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도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